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그리고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까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역사 그 자체인 전설들의 이름 옆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졌습니다. EPL 사무국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공격수 팬투표 후보 15인 명단에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이 사건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경사를 넘어 현대 축구 역사에서 아시아 축구가 획득한 가장 명예로운 자격 증명서나 다름없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리미어리그라는 거친 바다에서 흔들림 없이 항해하며 수많은 유럽과 남미의 득점 기계들을 제치고 이 전설적인 위치에 올랐을까요? 손흥민이 EPL 역대 최고의 공격수 후보에 오른 가장 결정적이고도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순수 필드골, 득점왕이라는 희귀한 업적과 10년 동안 유지된 변치 않는 경기력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2021에서 2022 시즌, 그는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득점왕 타이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페널티킥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득점 기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팀의 도움을 받아 얻는 세피스 찬스입니다. 리그 전체를 통틀어 오직 필드 플레이, 즉 슈팅 기술, 움직임, 돌파, 그리고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만으로 리그 최고 득점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완성도 높은 공격수였는지를 증명합니다. 당시 23골은 살라의 페널티킥 5골을 제외한 필드골 18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으며 유럽 축구 통계 전문 매체들은 이를 두고 진정한 골든부트는 손흥민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페널티킥 득점이 전혀 없는 득점왕의 기록은 함께 후보로 거론된 해리 케인, 호날두, 살라 등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을 차별화하는 독보적인 지점입니다. 그는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골을 창조해내는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놀라운 지속성을 입증합니다. 2015년 입성 이후부터 2024년까지 그는 333경기에서 127골 77도움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쌓았습니다. 축구계의 짧은 전성기라는 클리셰 속에서 손흥민은 무려 10시즌 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거나 팀의 핵심 공격 옵션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세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엔지 포스테코글루 등 각기 다른 전술 철학을 가진 4명 이상의 감독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감독 교체와 그에 따른 전술 변화는 대부분의 선수에게는 적응 실패와 부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어떤 시스템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희귀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의 양발 사용 능력, 폭발적인 스프린트 속도, 그리고 슈팅 정확도는 지난 10년 동안 리그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수비 전술의 트렌드가 끊임없이 변하는 현대 축구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공격수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꾸준함이야말로 그를 잠시 반짝였던 스타가 아닌 EPL 역사에 영구히 이름을 남길 전설 위 반열에 올려놓은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그의 10년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겪는 수많은 부상과 슬럼프를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과 철저한 자기관리의 산물이며 이것이 바로 득점 수만으로는 손흥민보다 위에 있는 일부 레전드들이 이번 후보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가 됩니다. 손흥민이 역대 최고 공격수 후보에 오른 두 번째 핵심 이유는 그의 전술적 만능성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팀의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술적 만능 열쇠였습니다.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와 역할 수행 능력은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전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초기, 그는 주로 왼쪽 윙포워드로 기용되어 빠른 돌파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한 공간 창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그는 뛰어난 수비 가담 능력까지 보여주며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윙어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전술적 가치는 해리 케인이 빠지거나 부진할 때마다 중앙 공격수로 전환하여 보여준 퍼포먼스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3-4-3 포메이션의 왼쪽 윙백에 가까운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고,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가짜 9번 혹은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역할을 번갈아 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윙어에서 중앙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할 경우 상대 수비의 압박과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득점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중앙으로 이동한 2023에서 2024 시즌 리그에서만 17골을 폭발시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는 그가 중앙에서도 뛰어난 연계 플레이 능력과 수비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클럽의 전략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공격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곧바로 주장 완장을 차고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으면서 팀은 예상치 못한 손흥민 시프트라는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라인 전술의 핵심인 전방 압박의 시작점으로서 팀의 수비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감독의 전술적 요구에 따라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 중앙 공격수, 그리고 심지어 전방의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만능성은 토트넘이 10년간 재정적, 감독적 혼란 속에서도 유럽 대항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적 보험 역할을 했으며, 이는 엘링 홀란, 모하메드 살라 등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그의 전술적 기여는 단순한 골 기록표를 넘어 팀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이유는 손흥민이 2023에서 2024 시즌부터 맡았던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과 팀에 대한 헌신입니다. EPL 역대 최고 공격수를 논하는 자리에서 득점 외적인 리더십과 팀워크가 평가 요소로 부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손흥민의 존재가 단순한 공격수 이상임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10년 동안 팀은 단 한 번도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그는 매번 흔들리는 팀을 다잡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3년 팀의 상징이었던 해리 케인의 이적 후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찼을 때 토트넘의 팬덤과 현지 언론은 흔들림 없는 리더가 필요하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득점력뿐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솔선수범과 동료애로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이 패배하거나 부진할 때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절대 개인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항상 팀 전체의 책임과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선수단 내부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곧 신입 선수들이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긍정적인 팀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은 이러한 리더십이랑 손흥민은 득점왕 시절의 개인 퍼포먼스와 더불어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코칭 스태프의 전술을 필드 위에서 구현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잉글랜드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은 토트넘이 암흑기를 겪지 않도록 지켜낸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며 그를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장 중 한 명으로 주저없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득점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클럽에 대한 헌신과 팀워크 완성에 기여한 그의 비가시적인 가치를 EPL 사무국과 팬들이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웨인 루니나 로비 파울러처럼 기록적으로는 손흥민보다 위에 있는 선수들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통계를 넘어 그가 토트넘이라는 클럽과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 남긴 긍정적인 유산과 영향력에 있습니다. 손흥민의 후보 등극이 충격적이거나 주목할 만한 네 번째 이유는 그의 글로벌 파급력과 문화적 이정표로서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뛰어난 선수를 넘어 프리미어리그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확장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중심의 축구 역사관에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입니다. EPL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남미, 아프리카 출신 스타들이 주도해왔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성공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리그 최고의 공격수들을 모은 명단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손흥민이 처음입니다. 그의 성공은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시청률과 상품 판매를 퍼포먼스 외적으로 리그에 기여한 소프트 파워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명단에 포함된 다른 선수들, 가령 아구에로나 앙리는 주로 유럽 및 서구권 축구 팬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손흥민은 지리적 장벽을 허문 선수입니다. 그의 골든부트 수상은 수많은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우리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은 축구 통계학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이며 EPL 사무국이 역대 최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 리그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포용력이라는 가치를 고려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득점 순위를 넘어 한 선수가 리그 전체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확장시켰는가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손흥민의 존재는 압도적입니다. 이는 왜 득점 순위가 더 높았던 과거의 일부 위대한 공격수들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고 대신 리그의 상징성을 높인 선수들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오히려 글로벌 아이콘으로 승화시킨 EPL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고의 공격수로 등극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